자, 요즘에 가장 핫한 공간입니다. 수원지검 1313호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주임 검사가 박상용 검사인 것 같은데, 조사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검찰 계장도 있고 직원들이 있겠죠.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진술 조서를 여기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 녹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 녹화실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이제 녹화를 하면서 조사를 하는 거죠. 옆에는 이제 영상을 조작하는 조작실이 있어요. 주로 이제 교도관들이 죄수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피고인들이 들어오면은 이 안에 교도관들은 여기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이 안쪽으로는 이제 검사의 사적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침대도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검사가 사적으로 면담을 하는 곳입니다. 문이 여기 있습니다. 문이. 요 안쪽에서 검사 옆으로 들어갈 수 있죠.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이 바깥 복도로 통하는 문이 이쪽에도 이제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검사 사적 공간에서 밖으로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김광민 변호사가 하는 얘기는 주로 여기서 이제 술 파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연어도 먹고 회덮밥도 먹고 소주도 먹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교도관들이 지켜보기는 하는데 여기서 소주를 마시는데 일반 그 물컵, 종이컵에 따라 마시기 때문에 이 교도관 입장에서는 이게 술인지 물인지 알 수 없다고 그럽니다. 음식이야 이제 연어회 같은 거 먹은 건 지들도 인정하는 거니까 이 검사실도 연어회는 시켜서 먹었다라고 검사실 비용으로 시켜서 먹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주를 먹는 것을 교도관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숨기고 다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거짓인 거예요. 참이 아닌 거죠. 따라서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김광민 변호사 하는 얘기가 이제 그 CCTV가 안에가 2개가 있답니다.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전체를 녹화할 수 있는 것, 이 전체 조사할 때만 이제 가동을 한다고 하고 또 한 대가 있는데 CCTV가 아마 이쪽에 아마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숨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그 별도로 숨겨진 CCTV라고 합니다. 그건 상시 녹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CCTV는 작동이 됐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 측에서 제출한 그 CCTV 영상을 보니까 또 하나 논란이 또 촉발되는데 이 숨겨진 CCTV 같은데 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땡겨서 확대를 해보니까 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다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빨간아재 TV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이제 특정 보도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느냐. 왜냐면은 그러면서 이 검사는 이 CCTV에 잡힌 것을 다 보고 있어요. 화면에서. 그런 희한한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봐서는 검사가 이 피고인이 무슨 문서를 가지고 무엇을 보고 있다 답변을 하니까,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CCTV 영상을 공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공개를 하면 되는 겁니다. 또 희한한 것은 어저께 이제 검사실에서 발표한 CCTV 영상을 2개를 공개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화면 각도가 달라요. 하나는 전체를 비추는 CCTV고 하나는 피고인 쪽을 집중적으로 비추는 그 CCTV였단 말입니다. 그 CCTV를 자세히 땡겨서 보니까 문서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거죠. 그러면은 그 CCTV에 관한 법률도 있어요. 법령에는 반드시 이 사람들 이 전체 어떤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 방에는 촬영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공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생략된 거죠. 숨겨진 CCTV에 대해서는 그것을 공개를 안 한 것이니까 관련 법률을 위반하게 된 것이죠. 자, 간단해요. 이 CCTV를 다 공개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CCTV를 다 공개하면 숨겨진 CCTV를 공개하면 다 알게 되겠죠. 이 복도에 있는 CCTV를 공개하면 또 이제 다 알게 되겠는데 왜 수원지검은 그것을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딴소리만 합니다. 자, 유효기간이 뭐 한 달 지나서 없다고 하는데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유효기간은 1년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은 이 CCTV는 포렌식을 하면은 뭐 1년 전 것도 다 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 검찰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이 검사의 사적 공간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김성태와 이화영 부지사가 단둘이 만나가지고 회유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잖아요. 다 불자. 어차피 이재명 대표만 불면 되지 않느냐. 당신 이화영 부지사 형님 거 뭐 이게 개인적인 비위 이런 거 다 덮어주고 추가로 이제 안 괴롭힌다 한다. 이재명 것만 불면은 다 사건을 풀면은 어차피 타겟트가 이재명 대표 구속이니까 그것만 하면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제 회유가 이루어졌다는 곳이 김광민 변호사에 의하면 이 검사의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검사 측의 입장은 교도관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이 있다고 하잖아요. 문이 있고 이쪽에 이쪽 또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같은 경우에 여기에 들어왔다가 싹 나갈 수 있고 여기 문을 열어놓고 하기는 하지만 교도관들이 이 안쪽까지는 다 못 본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단둘이 만나서 서로 다른 피고인 둘이 만나서 충분히 모의 작당 회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검사실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작년 6월 달까지 이제 6월 초까지 변호사를 했답니다. 변호를 했는데 6월 9일까지인가 이제 했다고 하는데 설주한 변호사라고 합니다. 민주당 법률원 소속의 너희당 소속의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뭔 소리냐.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너희 당 법률원 소속의 변호사도 이런 사실을 이런 진술, 회유 이런 게 없었다. 술파티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뭔 소리냐라고 하는데 이 설주한 변호사라는 사람은 그 당시 6월 9일까지만 변호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에 의하면은 법정에서 폭로한 바에 의하면은 검사 출신, 고위직 검찰 출신의 변호인을 소개를 시켜줘서 회유 압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6월 이날 술 파티가 있었고 진술 회유가 있었던 2월 30일 이후에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고, 그리고 설주한 변호사는 현재는 새로운 미래 이낙연 신당이죠. 거기에 있는 현재 간부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정통 민주당 쪽과는 좀 전혀 다른 그런 계열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검사들이 하는 얘기가 검사 측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6월 30일 이후에는 이미 마지막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진술 회유를 할 일이 없었다. 술파티 하면서 진술 조작을 하고 회유를 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진술서는 법정에서 진술 조서는 법정에서 부인하면 진술에 효력이 없어요. 지금 형사소송법이 바뀌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후에도 진술을 작당을 모의하고 회유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검찰의 주장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검찰의 태도도 문제예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제 언론 인터뷰까지 했는데, 그러면 감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조작이 그런 진술이 나왔으면은. 특히나 제1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1야당 대표와 관련된 것이고. 그러면은 충분히 감찰을 해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찰 요구를 거부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익명의 성명 불상 문자를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과 사건 관련 진실 공방을 벌이는 해명이 대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익명의 관계자라는 그런 문자만, 익명의 관계자 발로 문자만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진술 조작 가담 의혹에는 검사들 뿐만 아니라 감찰을 거부하고 익명의 문자로 사건을 물타기하며 범죄 혐의를 비호하는 의혹이 있는 모든 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국정조사와 특검 등의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익명의 문자만 돌리고 있는 겁니다. 기자들한테. 자신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 하면서 회개망측한 그런 사실과 다른 그런 문자들만 자꾸 돌리는 거죠. 제가 봐서는 앞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이면은 진짜 큰일이라니까요. 대한민국이 큰일입니다. 제1야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진술 조작을 하고 자기들끼리 조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대한민국의 국민이 안전할 수가 있겠어요. 누구든지 검찰로부터 다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이거. 자, 여기까지요.